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편리한 기본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알면 편리한 기본 기능을 모르고 찍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셔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밀게 되면 연속 촬영이 되죠. 자, 밀어 볼게요. 셔터를 그냥 누르시면 사진이 찍히지만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밉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연속으로 찍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찍으면 100장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연속 촬영한 100장의 사진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갤러리 버튼 누르시면 지금 찍은 100장의 사진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진들이 쭉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가 체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려받기를 하면 이 한 장의 사진만 저장할 수 있고요. 선택하지 않은 사진 모두 삭제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사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되겠죠. 특히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일일이 동영상을 또 누르시고 하지 마시고요.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영상을 찍을 수 있죠. 자, 손을 떼게 되면 다시 사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일이 동영상, 사진 바꾸지 않아도 셔터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바로 동영상으로 전환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사진에서 아예 동영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도 동영상을 누르지 마시고요. 사진을 터치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떼게 되면 아예 동영상으로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멈추고자 할 때는 멈춤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 사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셔터를 누르고 기다리면 그 시간 동안만 동영상으로 찍히는 것이고요.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밀게 되면 아예 동영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상을 찍는 도중에 사진을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도중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그럴 경우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에서 사진이 찍히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또 사진이 찍히게 되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져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중간중간 좋은 컷이 있으면 찍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버튼이 있죠. 자, 이게 필터인데요. 필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필터와 얼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필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풍경 사진 찍을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죠. 겨울, 밝은, 그 다음 흑백 사진도 찍을 수가 있죠. 분위기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필터를 이용을 해서 찍을 수가 있고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얼굴을 누릅니다. 그러면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죠. 자, 보통 얼굴은 부드럽게로 놓고 찍으면 아주 이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얼굴 톤도 조절할 수 있고요. 턱선이라든지 그 다음 눈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부드럽게나 톤을 이용을 해서 찍으시면 좀 더 깔끔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얼굴 필터를 선택하시고 우측에서 부드럽게나 또는 톤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로 조절을 해주시면 연예인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사진 찍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가로 세로 B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4:3으로 되어 있는데요. 16:9, 1:1 또는 풀에 맞춰서 찍으시면 여러분이 어느 용도로 쓸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채우는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은 보통 SNS에 많이 쓰는 사진이죠. 자, 그 다음 16:9를 이용하게 되면 TV나 모니터 화면 사이즈가 되죠. 보통 영상 사이즈라고 하죠.
자, 그 다음 4:3 사이즈는 일반적인 사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찍은 사진, 영상을 어디로 보낼지에 따라서 정확한 가로, 세로, 비를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목적한 곳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12M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요. 50M, 200M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50M, 그 다음 200M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사진의 해상도가 좀 더 높아지죠. 자,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12M으로 찍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진을 프린트 한다거나 또는 인쇄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50M으로 두고 찍으시는 게 좀 더 결과물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200M이면 더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12M이나 50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일반적인 SNS용 사진은 12M이면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 앞서 설명드린 셔터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연속 촬영이 되는데요. 이 연속 촬영을 GIF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진 부분에 촬영 버튼 밀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GIF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셔터를 누르고 아래로 당기면 GIF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터치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IF 이미지가 나오죠. 보통 움짤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움직이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아주 재밌게 연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되면 연속 촬영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미리 설정해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똑같이 설정해서 촬영 구도 추천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구도를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잡아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촬영 구도 추천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구도를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대충만 찍더라도 깔끔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구도 추천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베스트 샷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중간 동그라미가 여기 있는 흰색 동그라미에 겹쳐지면 최적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얀색 동그라미에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도가 정확하게 맞게 되면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확한 구도가 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좀 더 좋은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도 추천 기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추천하는 구도로 찍어주시면 사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 없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사진 찍을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카메라 기능인데요. 아무리 신경 써서 찍더라도 완벽하게 찍기란 불가능하죠. 찍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을 찍고 나서 간단하게 사진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핵심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자이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사진을 공유할 때는 얼굴뿐만이 아니고 각종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가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간단하게 지워야 할 부분을 모자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럴 때 이분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진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스티커 모양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리기 부분에 모자이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자이크 펜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그리는 모자이크 펜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려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려줄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선택한 다음 모자이크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제일 작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 X 터치하시고요. 얼굴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그냥 나가시면 안 되겠죠?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저장을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원본 복원으로 원래 사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문서는 가려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그 외에 다양한 정보를 가려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모자이크를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가려줄 수 있죠. 여기서 모자이크 펜 터치하신 다음 펜 종류 똑같이 선택하시고요. 가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편하게 가릴 수가 있죠. 사진에서 가려야 할 부분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가려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사진을 자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필요 없는 지저분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찍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이런 부분만 가려줘도 훨씬 깔끔한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사진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주면 되겠죠. 자, 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자르기 누릅니다. 그러면 각 코너에 자르는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잡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는 포인트 부분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줍니다. 그 다음 저장하시면 원본 사진에 비해 훨씬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들판에 있는 이 마차가 아주 잘 나왔는데 왼쪽에 하수구 모양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사진에 하나씩 들어가면 옥의 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찍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렇게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연필 버튼 또 누르시고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가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려줍니다. 자, 그러면 원본 사진에 있던 지저분한 부분은 깔끔하게 없애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찍을 당시에는 구도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꼭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주도록 하세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중심되는 것은 여기 꽃인데요. 아래쪽과 위쪽이 필요 없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꽃만 중점적으로 보이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누르시고요.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만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정확하게 피사체 정면에서 피사체와 수평으로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 피사체와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이라도 기울어지게 되면 피사체가 왜곡이 되죠. 이런 사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사진도 약간 옆에서 찍다 보니까 정면에 웅장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사진을 간단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많이 찌그러져 있죠? 스마트폰이 약간 돌아가 있는 상태고 스마트폰과 피사체가 수평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럴 경우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기울기, 수평, 수직을 조정을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기울기를 조절을 해볼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기울어진 사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 상단 물바지나 이런 분수에 있는 선 부분들을 보면 우측 부분이 좀 더 모여 있고요. 좌측은 좀 더 넓죠. 자, 지금 수평이 되지 않고요. 카메라 오른쪽이 좀 뒤쪽으로 나와 있고 카메라 좌측이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평 상태에서 찍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이럴 때는 수평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이 더 커지죠. 자, 우리는 반대가 더 커져야 돼요. 약간 더 키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들을 보면 아까보다는 수평이 좀 더 가까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하지만 간편하게 터치 몇 번으로 안정된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번에도 수평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평으로 일단 조절을 좀 더 해줍니다. 그 다음 기울기 조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좀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찌그러진 사진은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왜곡된 사진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는 찍기 전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문적인 카메라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잘 찍더라도 찍고 나면 왠지 사진이 밋밋해 보이는 거죠. 자, 이럴 때 터치 한두 번으로 간단하게 완전히 다른 사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도 구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밝기도 많이 신경을 써서 찍었지만 막상 찍고 나면 밋밋한 사진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왜 남들 같이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올까 하시는데요. 찍고 난 다음에 갤러리에서 손을 봐 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밝기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일단 대비를 이용을 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주는 거죠. 대비 값을 올려주게 되면 밝은 곳은 좀 더 밝아지고 어두운 곳은 조금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좀 더 선명해지죠. 자, 대비가 강할 때와 약할 때는 차이가 크죠. 그렇죠. 자, 물론 너무 강하게 주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원본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되면 사진이 눈에 확 띄게 돼요. 이렇게 대비를 주게 되면 채도도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사진이 좀 더 보기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대비를 주게 되면 사진이 좀 더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만 밝기로 한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원본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달라졌죠? 자, 물론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하게 효과를 줬는데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주는 건 좋지 않겠죠. 적당한 선에서 주시면 지금 사진보다 몇 배는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부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줬었는데요. 자르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잘라버리면 사진이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키우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이 또 들어가게 돼요. 이런 부분도 필요 없어요. 이럴 경우 이용하는 기능이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야 할 부분 터치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게 되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우개 버튼이 나오게 돼요.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미지로 채워주죠. 완벽하게 지워졌죠? 원본과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원본이고 지금 지운 부분이 되겠죠.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물도 없애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죠. 이렇게 둘러싸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지우개 버튼 나오죠?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생성을 해주게 되면 깔끔하게 메꿔주게 되겠죠.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반드시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사진이 대부분일 텐데요. 구도상 자르더라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거나 잘랐을 때 아래쪽에 걸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깔끔하게 지워서 잘라주시면 좀 더 완벽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사진들 보시면 그런 필요 없는 요소들이 꼭 사진에 한두 개는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크기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의 20%부터 80%까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는 무조건 최대 해상도로 찍어주신 다음 나중에 전송할 곳에 맞춰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죠. 프린트나 인쇄 같은 것을 하신다면 최대한 원본 사이즈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할 때는 원본이 필요 없죠. 용량만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20에서 40% 정도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공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유할 경우도 원본 사이즈를 공유할 필요는 사실 없죠. 보통 60에서 40% 사이즈로 공유하시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을 완벽하게 만드는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수정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